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에요. 네. 그렇죠? 뭐 또 이제 주말이 얼마 안 남아서 네. 뭐 편하긴 한데 사실 지금 시장이 되게 좀 반등이 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이 아까울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차분하게 하면은 어쨌든 3월 그 1월 달, 2월 달까지는 다른 3월 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이 좋은 기쁨을 누려도 되는 건지 한번 오후장 체크포인트 키워드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쟁 전과 후라고 했는데 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망도 그리고 부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부분을 가볍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죠. 어렵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어떤 여파가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네. 솔직히 정말 뭐 설마 했던 전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례 없던 전쟁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기 전하고 이제 오늘 뭐 저녁에 또 이제 2차 협상이 있습니다만은 이 어떤 총 쏘고 미사일 쏘는 전쟁은 뭐 마무리 되겠죠. 그렇다 해도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어떤 그 에너지에 대한 지형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설마 했던 전쟁이 좀 발발한 겁니다. 푸틴의 계획을 예측해 본다면은 이 우크라이나를 함락한 다음에 러시아의 친정권을 세우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 이제 기소시킨다기보다는 어떤 나토에 대한 그 완충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우크라이나 강한 저항이 있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2차 협상이 오늘 저녁에 좀 있고요. 전쟁 후에 지금 달라지는 에너지 지형들. 일단은 그 가스를 쉽게 러시아에서 지금 그 공급을 받았던 유럽인데 이게 이제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LNG로 지금 미국 외에서 지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가스에 의존하던 유럽의 에너지가 이제부터는 뭐 신재생이라든가 원전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고 또 이 전쟁 이후로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죠.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탈출 과정에 있어서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뭐 중고차를 거래한다든가라는 식으로 우크라이나 탈출 과정에서 많은 쓰임이 있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비트코인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났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스위프트 제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는 루블화가 급락하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그 푸틴은 많은 준비를 해놨다고 합니다만은 러시아 국민들은 불안감에 원한을 다 바꾸고 있고 이 비트코인에 지금 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쟁 전에 있었던 일들하고 어쨌든 전쟁이 났기 때문에 협상이 잘 돼서 어떤 미사일 쏘고 뭐 총 쏘는 그런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에너지에 대한 지형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푸틴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긴장감을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쪽을 좀 계속해서 봐야 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 비트코인 마찬가지 또 사이버 전쟁이 발발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쟁 이후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에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새로운 주도주가 생기면서 기존의 주도주의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전쟁 후에 나올 수 있는 주도주로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좀 전쟁과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또 피해를 보는 다양한 섹터들이 있고 사실 초반에는 종목을 막론하고 지수가 시장이 무너지면서 많은 그렇죠. 글로벌 증시가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러한 악재를 증시는 반영을 했고 이후에 종목별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공략했는지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오늘 살펴볼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네, 원전으로 T플렉스가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전을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많은 원전주가 급등했었고 T플렉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월요일 날 이어서 오늘 또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T플렉스가 원전주에서는 가장 강하게 올라섰는데 T플렉스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원전 플러스 원자재였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쨌든 원전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만은 원자재 값이 계속 급등하고 있고 역시나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원자재 급등 현상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잠시 뒤에 원전 플러스 원자재 관련주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토크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역시나 원전 관련주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에너토크도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고 T플렉스는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만 에너토크는 아직까지 목표가 돌파하지 못했죠. 에너토크도 역시 계속해서 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계속 보유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월요일 날 컴투스 홀딩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비트코인 급등과 함께 지금 컴투스가 또 올라서고 있습니다. 일단은 C2X가 이달에 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주요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거든요. 그 모멘텀은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목표가 17만 원까지 계속 가져가신 본다면은 제가 볼 때 17만 원까지 올라가는 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에너지 쪽에서 같이 말씀드렸던 게 HST 엔진인데 역시나 지금 세계 2위의 저속 엔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HS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약 3%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워낙에 좀 가벼운 종목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12,000원까지 계속 가져가자 말씀드리면서 요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얘기하는 종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런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올라갈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SD 엔진 오늘도 주가 강세 보여주면서 1차 목표가 12,0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만 안 좋아도 코로나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현호 매니저님도 컨디션이 최근에 좀 안 좋아서 매일같이 자가진단 키트를 하고 있지만 음성 나오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물 한 잔 제가 마실 알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눈치 보고 있었는데. 푹 드세요. 네. 또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 현덕이 덕분에 오늘도 힘든 몸을 그리고 여기까지 힘들지 와서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멀쩡합니다. 네, 멀쩡하십니까? 네, 두 가지 종목 준비해왔고요. 힘내서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키워드는 사이버 전쟁으로 확산이고요. 저도 이 이야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 치고는 아직까지 종목이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내용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해커의 반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만 세계 해커의 반격. 지금 러시아 외무은행 홈피 마비시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들을 보시면 저는 이걸 보면서 살짝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는데 20만 세계 해커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으로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러시아 외무은행 그 홈페이지에 마비가 됐습니다. 일단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부터 해서 러시아 최대 은행의 스버뱅크의 웹사이트도 온종일 접속 불가능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해커들이 돈을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해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전 세계 해커들한테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트위터로 전 세계에서 모인 것인데, 해커는 20만 명, 지금 국제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까지 참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테크 기업까지도 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가 악용할 것을 우려해서, 이 우크라이나 지도를 차단했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러시아 국영 매체에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또 이제 흑색 손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차단한 것이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정부가 이 국영 매체 채널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에어앤비 같은 경우도 숙소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인근 국가들의 숙소를 공짜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 가장 유명하죠. 이 우크라이나의 위정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면서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국경 근처에 급속 충전소까지 무료 개방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고, 이 해커들이 모여서 이런 어떤 사이버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꽤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 이 사이버 전쟁 관련해서 가장 또 가까운 종목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쟁이 지금 인터넷 공간 사이버상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정말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아직 이 이슈와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아직 바닥입니다.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보안주를 의심하고 계신데 맞는지 첫 번째 종목은요. 사이버원입니다. 네, 아마 이제 시가총이 작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국내에서 화이트 해커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사이버원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데 보안 과제라든가 이 보안 컨설팅을 주력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 최대 규모의 화이트 해커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 지금 이 그 화이트 해커만
아마도 제가 볼 때 뭐 참여를 하고 있을 것도 같은데 이 화이트 해커만 또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고 한다면은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큰 도움 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세계 20만 명의 해커가 지금 우크라이나 위해서 또 싸우고 있다고 하니까는 관련 어떤 그 사이버 전쟁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그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을 지정받았는데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보호 그 전문 서비스가 지정받았고요. 행정안전부로부터는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뭐 별거 없겠지라고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화이트해커 최대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관으로부터도 실제 이런 그 서비스 기관 지정받고 실제 이런 서비스를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 기업 중에선 가장 또 관련이 깊은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에너지 기업들이라든가 뭐 가스, 뭐 석유 이런 관련주들은 막 급등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차트를 좀 좁게 보시면은 지금 사이버원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보안주가 실적이 크게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는 상장하고 나서 큰 흐름이 없었는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슬슬 올라와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긴 올라왔으나 오름폭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이버전을 펼치고 있는 이 와중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6,000원까지 보도록 하고 선절가는 1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많은 종목에서 사이버원에 대해서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 같은데요. 네. 목표 주가 16,000원 소개해드렸고요. 손절가 12,000원. 국내에서 화이트 해커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기업이다. 알겠습니다. 사이버원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의 키워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이랑 원자재 두 가지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지금 유가가 아니 무슨 $100 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설마 했던 게 $100 선이었는데 넘었고 여기 뭐 천연가스 모든 가격이 다 올라 버리니까 대체 에너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제재가 또 이게 쉽게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가격이 쉽게 떨어질 거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전이고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게 티플렉스인데 역시나 원전과 원자재까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신냉전의 원전 확대, 전력 가격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나온 건데요. 관련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원전 확대와 이 전력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신냉전 시대에 어떤 그 자원이 무기화가 되면서 이 공급망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바뀔 수밖에 없고 비용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원전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어서 지금 독일이 이제 그 노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의 승인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러시아로부터 직접 공급받기 힘든 거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받는 것도 러시아 제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아마 독일로 그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받기 힘들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인데 실제로 그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하면서도 우리 에너지는 93%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망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고 지난주에 원전에서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원전에 뭐 주력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관련주가 좀 급등이 나왔죠. 기존 우리 같은 경우도 원전에다가 기존의 어떤 원유, LNG 이런 것들을 수입해 오고 있는 건데 그 공급망을 또 다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 해운 조선까지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원전과 신재생은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원전의 가격에 대한 수혜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실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로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 또 핵심 그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을 또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원전 확대와 전력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른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또 원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과연 두 가지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무엇일까요? 최현옥 매니저님이 직접 고른 종목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자, HRS인데 네. 이 실리콘에 있어서 그 실리콘 고무에 있어서 국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CC 실리콘하고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국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서 어떤 고객사가 요구하는 스펙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고 이 원자재 가격 급등의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 유기 실리콘이나 메탈 실리콘이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스프레드 확대가 됐겠죠.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은 그만큼 가져가는 이익이 좀 많아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 앞으로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를 발표하면서 원재료 수급이 계속 타이트할 거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늘어난 스프레드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최대 실적 경신하는 것은 어떤 단기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원전 쪽을 보시게 되면은 국내 최초로 원전용 실리콘 방아제 개발을 생산하고 있는 건데 이 실리콘이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좀 그 고무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발전소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건데 원전용 실리콘 방아제를 개발하고 생산하게 되면서 원전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작년부터 매출이 지금 40억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원자재 가격급등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지만은 원전 자체가 새로운 모멘텀이 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원전 관련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주들 뭐 다 급등이 나왔는데 HRS 같은 경우는 원전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좀 그 상승폭을 다 거내줬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서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원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원전의 급등으로 인한 실적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원전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여기서 매물만 소화한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급등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1,500원까지 정고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3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300원의 손절가, 목표 주가는 1,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HRS까지 살펴봤고요. 네. 앞서 이 보안 관련해서 또 네. 그리고 최근 해킹과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원전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이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4시에 무료방송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이것만 딱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 전과 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주도주를 또 다시 짜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또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엠베잉월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목에 좋은 꿀차 마시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